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라는 것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이라고 했잖아요. 그 절대권, 지배권인 물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그 물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게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물권적 청구권의 개관이죠. 물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다? 물권이 침해를 받죠. 그럼 물권은 절대권이고 지배권인데 침해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독점적인데 나 혼자만 지배를 해야 되는데 침해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지금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의 실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나오죠. 자, 그럼 물권은 뭐가 있다? 점유권과 본권이죠. 그럼 우리가 점유권이 침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면 점유보호 청구권이 나와. 점유보호 청구권은 204조 점유의 해소, 그 다음에 205조 점유의 보유, 점유의 보전 이렇게 했죠. 그럼 여기에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내 자전거 이렇게 했단 말이죠. 자전거 이렇게 했는데요. A라고 하는 사람이 내 자전거 위에 지금 앉아있다 해봐. 앉아있다. 그러면 이 앉아있는 거 이 자체로 지금 내가 뭐라 하죠? 방해를 받고 있잖아요.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래서 너 내려가라 하죠. 내려가라. 방해 제거. 알겠죠? 만약에 이 사람이요. 내 자전거를 잠깐 세워놨더니 내 자전거를 타고 갔단 말이죠. 타고 가서 어떻게 한다? 나한테 돌려달라? 이래야죠. 그 자전거 돌려달라. 반환 청구죠. 자전거를 이렇게 세워놨더니요. 이 사람이 내 주변을, 자전거 주변을 뱅뱅뱅 돌아. 그러면서 키도 한번 잠궈놨는데 키도 한번 이렇게 만져보고. 알죠? 자전거 한번 들었다 놨다 이렇게 하고. 그랬을 때는 내가요. 그 예방 청구해야죠. 왜 그래요? 남의 자전거에다가 가져가려고요? 훔쳐가려고요? 해야 되겠죠? 그것을 예방 청구다 이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가 있죠.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렇게 세 가지를 묶어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고 이것은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을 점유하는 사람, 점유를 하는 사람은 모두가 다 인정이 돼. 그런데 우리 아까 물권에서 뭐를 얘기했냐?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했단 말이죠. 점유하지 않는다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 우리가요, 은행에다가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잖아요. 그러면 은행의 직원이 우리 집에 와서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 말은 저당권은 점유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이나 저당권이 제3자에 의해서 침해가 있더라도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뭐죠? 나머지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그 다음에, 뭐죠? 채권에서 임차권이 있죠? 이런 경우는 다 점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유라니까 누군가가 점유를 침해하죠? 소유자는 소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도 있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전세권자는 전세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권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 말이죠. 그러니까 소유자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유치권자나 그다음에 누구죠? 뭐죠? 임차인은 다 뭐가 있다는 거예요? 점유를 한다. 점유하면 그 점유 자체에 의해서 즉 점유권 그 자체에 의해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고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점유보호 청구권은 누구누구 있다? 지역권자, 저당권자 빼고는 다 있다. 이런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아시겠죠? 그러면 본권을 침해당하죠? 그 본권은 소유권에 의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여기 반환 청구가 있고 방해 제거가 있고 방해 예방 청구가 있네요.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한다?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자, 그런데 지상권에 뭐라고 되어 있다? 213조는 준용을 하는데 214조는 준용하는데 지역권은요 213조는 준용하지 않고 214조는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여기도 준용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단 말이죠. 도대체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이 준용한다는 것은 우리는 뭐를 얘기하냐? 준용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이것을 뭐를 얘기하냐면 이것을 입법 기술이라고 그래요. 이 입법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법을 만드는 테크닉이다 이 말이죠.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요. 똑같은 말을 법이라고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써봐. 다 써야 된다 해봐. 하나도 약으로 쓰거나 생략해서 쓸 수 없고 법조문을 그대로 다 써야 된다 해봐. 그러면 우리 민법은 1118조인데 아마 그대로 쓰다 보면요. 책이 백과사전처럼 두꺼울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만드는 기술, 입법 기술을 말한다.
준용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자, 준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이런 거예요. 누군가가 소유권을 침해를 하잖아요. 그러면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유권을 침해했으면. 그러면요, 누군가가 지상권을 침해하죠. 그럼 지상권도 점유하기 때문에 지상권을 누군가 침해하면은 반환 청구, 방해 제거 청구, 방해 예방 청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만약에 지역권 침해당한다. 지역권 침해당하면 어떻게 된다? 지역권은 뭐 하지 않는다? 점유하지 않잖아요. 점유하지 않는 사람은 뭐가 없다?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반환 청구권이 없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청구권만 있다 이 말이죠. 이건 지역권에 대한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여기 뒤에 보면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건 다 똑같고 앞에가 소유권이냐, 지상권이냐, 지역권이냐, 전세권이냐 이것만 다른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뒤는 다 똑같고 앞에만 다르니까 앞에 말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그것을 뭐란다? 준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상권은 213조를 준용해라 그 말은 지상권을 근데 213조로 갔더니 뭐라고 써있냐 법조문이 소유물에 대한 반환 청구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소유권 또는 소유물을 없애고 이 사례에다가 지상권을 집어넣어서 읽으라 이 말이죠. 왜? 지상권이 침해를 당했으니까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지상권자가 이렇게 준용이라는 말을 안 쓰면 법조문에다가 똑같은 말을 써야 돼. 이 소유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소유권이라는 말을 빼고 똑같이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 지상권에 대한 방해 제거, 지상권에 대한 방해 예방 똑같이 써야 된다고. 그러면 법조문이 엄청나게 두껍겠죠?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준용한다는 말을 쓰면은 213조를 딱 갔더니 213조가 반환 청구잖아요. 반환 청구면 뭐에 대한 반환이다? 소유권에 대한 반환이잖아요. 그러면 이 말의 뜻은 준용한다는 것은 213조를 준용한다 이 말은 지상권자 너가 소유자 이 사람 파버리고 이 자리에 들어가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상권에 대한 반환 청구, 지상권에 대한 방해 제거, 지상권에 대한 방해 예방 이런 말이에요. 여기는 213조는 준용하지 않죠? 그럼 지역권자 너는 213조는 반환인데 반환 청구는 없다는 거예요. 지역권은. 왜? 점유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역권자도 214조는 준용하죠. 214조가 뭐예요?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이 두 가지는 준용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역권자는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은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뭐는 없는데 반환 청구는 없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것을 준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법조문 가지고 계시나요? 법조문 가지고 계시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여기가 반환 청구권이 없다 이 말이죠. 뭐를 하지 않으니까? 점유하지 않으니까요. 전세권은요? 전세권은 둘 다 준용하네요. 213조 준용하고 214조 준용하네요. 그러면 전세권은 전세권으로 반환 청구도 있고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유치권은요? 유치권하고 질권에는요. 준용한다는 규정이 없어.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유치권으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방해 예방이라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준용한다는 말이 없다는 것은. 그래서 시험에 잘 나오죠. 유치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유치권으로 반환을 청구한다 그러면 큰일 나. 그런데 문제는 뭐죠? 이 유치권하고 질권은 둘 다 뭐를 해요? 둘 다 점유를 해. 점유. 그래서 유치권하고 질권은 둘 다 점유를 하기 때문에요. 점유보호 청구권은 둘 다 있는 거예요. 뭐는 없는데 유치권 자체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은 없지만 점유보호 청구권은 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요 뭐냐면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213조를 준용하지 않아. 왜요? 여기도 213조 준용하지 않는다고 돼 있죠? 아, 그거 왜 그럴까요? 지역권도 213조를 준용하지 않고요. 저당권자도 213조를 준용하지 않네요. 이 말의 뜻이 뭐예요? 여기 지역권하고 여기 저당권이 있죠? 이 두 가지. 이 지역권과 저당권 이 두 가지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이 없죠? 점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없다? 이 사람들 이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 우리가요. 여기 지역권 여기 있죠? 여기 봐봐. 잘 봐. 여기가 지역권이죠? 잘 봐요. 지역권, 그 다음에 여기 저당권이죠? 이 두 가지는 뭐가 없어요? 여기서 점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반환 청구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없어요? 점유보호 청구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점유를 하지 않으니까 반환 청구권이 없고 그 다음에 점유보호 청구권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 물권 청구권은 누가 하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현재 소유자 또는 현재 소유자도 되고 전세권자도 되고 지상권자도 되고 물권자가 현재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이때의 점유자는 직접 점유자, 간접 점유자를 포함하지만 점유 보조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가, 알겠죠? 점유자, 이때 점유는 직접 간접을 다 포함하는데 누구는 포함되지 않는다?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이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현재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현재 지상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이 행사하는 것, 그것을 물권적 총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는 남편하고요, 공동 점유자죠. 자, 그럼 물권과 물권적 총권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왜요? 이 말 시험에 잘 나와. 이거 왜 그러죠?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총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현재 소유자가. 그러면 현재 소유자만 물권적 총권을 행사하니까 이 물권, 현재 물권자, 물권과 물권적 총권을 따로따로 떼가지고 양도할 수는 없는 거죠. 당연히. 항상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총권을 행사하니까. 이 말은 물권과 물권적 총권은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물권적 총권은 귀책 사유를 불문해. 잘못이 있냐 없냐. 왜?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물권의 침해로부터 실용성을 갖추기 위해서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잘못이 있어야 돼. 왜?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뭐죠?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말이잖아요. 잘못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 보시죠. 자,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 위에요.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단으로 건축을 해. 알겠죠? 그래 무단으로 건축하면 되죠. 건물 소유자가 누구다? 을이죠. 그러면 아무리 무단으로 건축해도 건물을 지은 사람이 소유자가 돼. 그 다음에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을 점유자라고 그래. 그래서 판례가 뭐라 했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다 말이죠. 원래 이러면요, 이건 갑은 소유권이죠. 그럼 소유권은 아까 뭐가 있어야 되죠? 소유권은 먼저 점유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잖아요. 점유와 사용 수익,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소유권은요. 알겠죠? 그래서 소유권은 점유, 사용 수익, 처분을 다 할 수 있다고. 소유권은. 자, 그런데요. 이 지금 우리가 팔려고 했냐? 이 땅은 누가 점유하냐? 이 땅은 대지는 건물 소유자가 점유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요? 왜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고 할까요? 우리가 건물의 양은 토지의 정착물이에요. 토지 위에 정착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착됐단 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결국 이 땅은 이 건물이 땅 위에 있다 이 말이죠. 움직이지 않고 해. 그 말은 이 건물을 통해서 땅이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건물이 땅을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래는 이 땅을 누가 점유해야 돼요? 소유자가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건물이 무단이든 실제적인 데 관계없이 건물이 들어서면은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해서 움직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건물 소유자죠. 지금 소유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나가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그래서 퇴거를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현재 침해받고 있는 대지 소유자 갑이요. 누구한테요? 현재 대지를 침해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현재 대지를 침해하고 있는 점유자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을 아까 누가 한다 그랬죠? 지금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행사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현재 지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침해받고 있는 사람 누구죠?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사람 누구죠? 갑이죠. 땅의 소유자가. 알겠죠? 그래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 갑이 현재 침해라고 하는 점유자 을에게 물권적 청구권, 즉 철거및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는가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말하면 되죠. 건물이 무단 건축이든 뭐든 관계없어. 일단 건축이 되면은 무조건 을이 원시 취득을 해. 등기 없이. 건물의 신축은 등기 없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 다음에 이 을은 무단 건축이기 때문에 남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뭐라 한다 우리는 무단 건축, 그것을 우리는 적법이다 불법이다? 불법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기가 적법한 점유가 아니죠. 불법한 점유가 되죠. 그래서 건물을 통해서 불법으로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누가 침해를 받고 있냐? 대지 소유자가. 그래서 을에게 건물을 철거하고 내 토지를 인도해달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물권 청구는 현재 소유자만 행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 보면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이걸 보시고요. 자, 그럼 보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불법 점유자 관계죠. 자, 그럼 이걸 잘 봐야 돼. 여러분 지금 내가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 대지 소유자, 대지. 대지의 소유자가 뭐를 한다?
대지의 소유, 아니요, 건물의 소유자.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뭘 한다? 점유한다 이 말이죠. 건물의 소유자가. 거의 설령 그 건물이 불법 건축, 무당 건축물일지라도 그 건물이 대지를 점유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손해다? 토지 소유자가 손해죠. 토지의 소유권은 점유와 사용 수익과 처분해야 되는데 누가 지금 점유를 침해했잖아요. 그러면 침해한 사람한테 가서 내 거 돌려달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아시겠죠? 자 보죠. 자 이제 갑의 토지 위에요.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죠. 이건 미등기 건물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갑하고 을하고 여기에 대해서 뭐가 있다? 매매가 이루어져 가지고 을이 건물을 샀다 이 말이죠. 근데 을은요 대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등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요 병이 이 건물에 불법으로 점유를 해. 항상 여러분요 불법 점유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뭐라 한다? 제3자라고 그래. 항상 여러분요 제3자가 있으면은 항상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등기부를 기준으로 해서 소유자를 정해. 알겠죠? 그러니까요 갑이란 사람의 토지 위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가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을이요 토지와 건물을 한꺼번에 샀는데 토지는 등기했는데 건물은 등기는 미처 못한 거예요. 알겠죠? 이런 경우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말이죠. 자 을이 대지와 건물을 일괄 매수했으나 건물에 대해서 미등기인 상태에서 병이 건물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는 아까 뭐라 했냐? 우리는요 형식주의라고 그랬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자가 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등기 상태에서 병이 그랬죠. 이 병은 실질적으로는 소유자가 될 수가 없어. 법률상 소유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이 불법 점유하니까 병한테 나가라고 해야 되겠죠. 나가라고 할 때는 을이 나가라고 할 수 없어. 을은 법률상으로 소유자가 아니니까. 그럼 누가 법률상 소유자다? 갑이 법률상 소유자, 형식적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미등기 건물에 즉 갑이죠.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갑이 뭐를 한다? 을한테 지금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을이 지금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자가 불법으로 점유했잖아요. 그럼 이 제3자가 봤을 때는 항상 등기부를 기준하니까 을은 아직 미등기잖아요. 미등기니까 이 사람은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고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갑이. 그래서 갑이요 소유자로 취급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요? 갑이 소유자 취급을 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을은 자기가 직접 불법 점유자한테 나가라고 말 못하고 갑을 대위해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갑을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여기 보면 기억 보면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을은 불법 점유자 병과의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아니야. 미등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또 매수인 을은 매도인 갑을 뭘해서 대위해서 불법 점유자 병에게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대위해서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대위해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항상 여러분요 불법 점유자가 딱 나온다 그러면 항상 등기부 기준이다. 이걸 딱 아는 거였어요. 등기부 기준이다. 이 사람이 지금 여기 미등기다. 그럼 이 사람은 소유자 불법 점유자 이 병은 이 사람은 소유자로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소유자로 취급을 받느냐? 갑이 소유자로 취급받는다. 만약에 갑이요 A라는 사람한테 돈을 빌렸다. 그래서 채권자다. 그 채권자인데요. 갑이 그거를 을한테 팔았는데 아직 등기한 미등기니까 여전히 어떻게 했다? 갑의 소유로 인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갑의 채권자 A가 여기서 압류를 딱 걸었다. 압류. 그러면 이 압류는 유효가 되는 거예요. 왜? 이 갑의 채권자라고 하는 것은 뭐다? 제3자죠. 제3자의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기준으로 본다고. 그래서 등기부상으로 누가 소유자로 보인다? 갑이 소유자로 보이니까 압류를 한 것이라고. 알겠죠? 그러면 이 압류는 유효가 된단 말이죠. 을은 지금 미등기인 상태에서 아직 등기가 안 됐으니까. 알겠죠? 누군가가 이 건물에 불법으로 점유한다? 아무리 을이 매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권으로 방해 배제를 못한다 이 말이죠. 물론 뭐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점유자죠? 그럼 점유권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소유권으로 할 수 있는가? 소유자로 인정받지 못한다. 우리나라는 형식주의이다. 반드시 매매계약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등기가 없으면 내가 소유자로 취급을 못 받았기 때문에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직접 청구를 못하고 대위에서 청구한다 이렇게. 자, 지상권자 을이 건물을 신축했죠. 지상권자 을이요. 자요 토지 소유자 여기 있고요. 을이요 지상권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보면 잘 봐봐요. 이 사람의 지상권자죠.
지상권자는 뭐가 있다? 본권이 있는 거죠. 본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다? 점유할 권리가 있어 없어? 점유할 권리가 있죠. 점유할 권리, 정당한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갑의 토지를 빌렸으니까 갑의 토지를 점유할 수 있죠. 토지는 어떻게 점유한다? 건물을 통해서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을이 건물을 지었죠. 그러면 이 건물은 을 소유면서 그 다음에 갑의 토지를 적법하게 점유할 수가 있죠. 그런데요, 이 병이라고 하는 불법 점유자죠. 이 불법 점유자가 건물을 지금 불법 점유자, 건물 잘 봐야 돼. 건물을 불법 점유했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건물 자체가 불법 점유됐을 때는 이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잖아요. 건물 소유자는 을이란 말이죠. 지상권자. 그래서 여기서요, 중요한 것은 을은 건물 소유권에 의해서 방해 제거, 방해 제거, 반환 청구할 수 있지만 갑은 그것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죠. 토지 소유자죠. 그래서 갑한테 나가라, 방해 제거, 반환해라, 인도해라, 반환 청구 못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방해 제거나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왜? 갑은 토지 소유자지 건물 소유자가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이 정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땅을 불법으로 점유, 땅을.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이 갑은 토지 소유자로서 토지를 점유할 수 있잖아요. 점유. 그런데 이 지상권자는 이 건물을 통해서 이 지상권자는 토지를 또 뭐라고 있다?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권자도 점유할 수 있고 소유자도 점유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불법으로 점유했다고 하는 것은 소유권을 침해하고 동시에 지상권도 침해한 것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을은 지상권에 의해서 반환 청구, 방해 제거, 너 나가라. 토지 돌려줘. 반환 청구할 수 있고요. 갑은 소유권에 의해서 너 나가라. 그리고 토지 돌려줘. 문제는 반환 청구할 때 누구한테 반환을 청구하냐? 지상권자, 즉 직접 점유자에게 먼저 반환하라고 청구하고 직접 점유자가 반환받을 수 없을 때, 그때는 자기에게 반환하라고 청구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림 보면 아주 간단하죠. 머릿속에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요. 알겠죠? 지상권자가 건물을 지면 이 건물은 적법 건물이죠. 그러니까 을만, 지상권자만 소유자가 되고, 토지를 불법으로 점유하면 소유자도 침해를 받고 지상권자도 침해를 받죠. 지상권자는 갑으로부터 지상권을 설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존속기간 동안에 이 사람을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3자 정의요, 토지에 대해서 불법으로 점유했다 이 말이죠. 그럼 당연히요, 소유자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고요, 지상권자도 지상권에 의해서 나가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권과 청권이 경합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경합한다 이런 뜻이죠. 이것을 여러분요 잘 보시면 되고, 지상권자는 지상권에 의해서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고 건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로서 권리가 있으므로 물권적 청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시겠죠? 이걸 잘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타인의 대지 위에 무단으로 건축한 을이 이를 병에게 매도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것도 아주 간단해요. 한번 볼까요? 사례형으로 아주 잘 나오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은 다 여러분요 물권 청구는 매년 나와. 그런데 그것이 사례 형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케이스 형식으로. 자요, 갑의 토지 위에 을이요 무단 건축을 해. 무단 건축. 그럼 어떡하죠? 을은 건물의 소유자죠. 우리 말했죠. 이것이 무단 건축이든 적법한 건축이든 관계없이 건물이 것은 기둥하고 지붕하고 주벽이죠. 기둥과 지붕과 주벽이 생기면은 그때는 무조건 뭐가 된다? 건물이고. 그러면 건물은 등기 없이도 신축자가 소유자가 되는 것이죠. 알겠죠? 그래서 을은 건물의 소유자죠. 이 건물 소유자니까 갑은요, 아무리 을로부터 침해를 받았다 할지라도, 건물로부터 침해를 받았어도 을한테요 그 건물에서 나가라고 말 못해. 왜? 을은 건물의 소유자니까. 이러면 건물은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을이 건물의 소유자니까 을한테 나가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갑은요 을한테 이 건물 철거하고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해야죠. 왜? 건물의 소유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대지를 점유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퇴거 청구를 못 하고요. 이 사람은 대지의 점유자라고.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하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단 건축이니까 대지의 점유도 불법 점유잖아요. 불법 점유니까 어떻게 한다? 그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해라 이렇게 청구해야지, 너 나가 퇴거해 그렇게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퇴거해 그렇게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데? 건물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너 나가, 집에서 나가, 퇴거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퇴거 청구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여러분요 손해배상 청구한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봐. 우리가요 여기
방해 제거하고 여기 이 반환 청구 이것을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그래.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을 잘 봐봐.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 물건으로부터 침해를 받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건의 소유자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물건으로부터 내가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아무튼 이 건물만 내 땅에서 없어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침해자의 귀책사유, 귀책사유 잘못이 있냐 없냐 이것을 불문하는 거예요. 잘못이 있냐 없냐를 안 따져. 왜? 사람으로부터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물건, 건물로부터 대지가 침해를 받고 있는 거지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는 이 을의 고의 과실을 따지지 않아. 그런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귀책사유가 있어야 돼. 귀책사유가 있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러니까 지금 을은 지금 무단으로 건축을 했잖아요.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갑은 을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을 여러분 얘기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의 점유자다 이렇게. 원래 대지는 누가 점유해야 돼요? 대지 소유자가 점유를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위에 건물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물을 통해서 대지를 점유해. 왜? 건물은 대지의 정착물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이 건물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의 소유자가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대지 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 됐죠? 자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요 갑이라는 사람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을이요 거기서 잽싸게 정한테 팔아먹어. 건물만. 그러면 정은요 등기한 경우가 있고 미등기한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문제죠. 등기를 했으면 이것을 법률상 소유자라고 그래. 근데 미등기죠. 판례가 미등기를 사실상 소유 그래서 실질적 소유 이렇게 얘기해. 이 사람이 미등기는 건물은 샀는데 단지 등기만 안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등기를 해야지 법률상 소유자인데 등기를 안 했으니 사실상 소유로 보겠다 이 말이에요. 실질적 소유로 보겠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미등기인 자도 실질적 사실적 소유로 보는 것은 우리가요 세금, 과세를 볼 때 우리가 만약에 여러분 취득세죠. 취득세는 등기가 완료될 때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취득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잔금 지급일 때 누가 소유자인지 알아야 그 사람한테 취득세를 때릴 거 아니에요. 그때 우리가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도 사실상 소유자로 보고 그 사람한테 세금을 때린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이 사람이 지금 등기가 되어 있는데 정은 잘못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정은 잘못이 없어요. 귀책 사유가 없어요. 왜 잘못이 없죠? 건물을 지은 사람은 을이지 정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은 정한테 뭘 할 수 있다? 이 사람 둘 다 대지의 불법 점유자죠. 그래서 갑은 정한테 건물을 뭐를 하라고? 철거하라고. 그래서 정의 귀책 사유를 불문하고 철거를 청구하고 정에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죠. 왜?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를 누구한테 한다? 그것은 을에게. 손해배상은 을에게 하지. 을에게 하지 정한테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즉 우리가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항상 기억해. 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왜? 아까 말했죠. 물건, 건물 때문에 땅이 침해를 받고 있지 사람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만 없애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란다? 방해 제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청구, 그걸 뭐란다? 반환 청구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상 소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하겠냐. 세법상에서요. 잔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양도됐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비록 잔금을 다 주고 물건을 넘겨받았지만 등기를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사람도 실질적 소유, 사실상의 소유자로 보자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이런 학생들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둘 다 똑같이 건물은 대지의 불법 점유자가 되는 거죠. 자, 미등기 사실상이죠. 정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럼 이건 아주 중요하죠. 정에게 철거 청구할 수 있다. 맞아요? 법률상 소유자니까. 알겠죠? 그런데요, 2번요.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 청구가 가능하다. 이거 미등기일 때는. 이런 미등기일 때 실질적 소유자는 누구죠? 실질적 소유자는 을이잖아요. 그러니까 을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도 있고 비록 미등기여도 사실상 소유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 소유자인 을, 매수인인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인 소유자가 아니고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 정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누구한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요.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지. 알겠죠?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대지에 대해서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갑이 현재 침해를 하고 있는 을에게 청구하는데 을이 그걸 팔아먹었다 이 말이지. 그러면 현재 건물을 통해서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 누구냐? 정이단 말이죠. 그런데 정은 잘못이 없단 말이죠. 잘못이 없어도 정 때문에 침해를 받는 것이 아니고 건물 때문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이 불법 건축물의 소유자인 정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땅을 돌려달라 인도 청구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정이 미등기다. 미등기여도 철거를 청구해. 그런데 미등기인 경우는 진정한 법률상 소유자인 을에게도 철거를 청구할 수가 있고 정은 잘못이 없으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고 잘못이 있는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그래서 뭐라고 우리가 표현하냐? 손해배상 청구권은 귀책 사유를 요하지만 물권적 청구권은 귀책 사유, 잘잘못을 따지지 아니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런 말 아주 간단하죠. 그림을 보면 되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에다가요, 무단으로 건축을 해. 알겠죠? 그래서 무단으로 건축을 했단 말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이 을이요, 여기가 갑이에요. 갑, 알겠죠? 갑, 이렇게.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건축을 하고 났어요. 이 건물을 병한테 임대를 주는 거예요. 그럼 병이 임차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임차인은 누구죠? 임차인은 건물 소유자가 아니야. 이 사람은 건물 점유자일 뿐이에요. 점유자. 건물의 소유자하고 점유자는 다르죠. 건물의 소유자는 이 사람은 건물의 소유자잖아. 무단으로 건축했든 말든 건물이 완성되면 소유자죠. 소유자는 대지를 점유하는 사람이지만 건물의 점유자는 누가 아니다? 대지 점유자가 아니야. 대지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병은 갑이라는 사람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대지를 점유하지 않으니까. 그럼 누가 침해자다? 누가? 그것은 을이 침해를 하고 있죠. 을이. 그러니까요, 이 병은 전혀 대지를 점유하지 않고 을이 건물을 통해서 법률상 소유자인 을이 대지를 점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누구를 상대로? 을을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철거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사람이 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이 갑은 을을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대위해서 해지하고 그래서 병한테 나가라고 퇴거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병은 그럼 어떻게 돼요? 열받죠. 살다 뼈 쫓겨나니까 병은 을에게 쫓아가서 담보 책임을 추궁하겠죠. 알겠죠? 그래서 담보 책임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뭐란다? 그래서 건물 임차인 병이요. 그다음에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죠. 점유자인 사람이요. 대지를 점유하는가? 만약에 점유하면은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지만 점유하지 않으면 반환 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지 소유자 갑은 이랬죠? 땅은 임차인 병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가 없다. 임차인한테 철거 청구. 왜? 이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한테 철거를 청구하죠. 대항력 있는 임차인 병에게 건물에서 퇴거 나가라고는 청구가 가능하다. 근데 그냥 나가라 갈 수 없잖아요. 갑하고 병하고 계약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한다? 갑의 건물 소유자 을을 뭘 해서 대위해서. 그래서 대위해서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해. 해지 통고. 너 다른 데 가도 좋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임대차 해지 통고를 해. 그러고 나서 이 병한테요 나가라고 해야죠. 퇴거를 청구하고 그러고 나서 건물을 철거해야죠.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어떻게 한다? 병의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병이 철거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갑이라는 사람은 을을 대위해서, 알겠죠? 그래서 대위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그러고 나서 뭘 한다? 병한테 퇴거를 청구하고 병이 퇴거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뭘 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퇴거를 반드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을에게 건물 철거를 청구한다. 건물의 철거는 을에게 청구하고 병한테는 나가라고 할 수 있고. 아시겠죠? 이것을 우리는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내용이다. 별것도 아니니까. 자, 물권 청구권의 당사자는 누구죠? 자요, 갑하고 하고 있잖아요. 무단건축이요. 그런데요, 여기서 이제 문제는 갑이라는 사람의 토지 위에요. 을이 무단으로 건축한 거예요. 그럼 누가 지금 침해를 하고 있죠? 을이 침해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갑은 을한테 건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청구해야죠. 이런 상태에서요, 매매가 이루어져가지고 여기서요, 토지는 B한테, 건물은 A한테 매매가 된 거예요. 알죠? 그러면 이때는 이 사람한테 무단 건축이니까 건물을 철거하라고 청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청구하고 누가? 알겠죠? 자, A는 건물의 소유자로서 대지의 불법 점유자죠? A는. 왜요? 여기가 지금 무단 건축이니까 무단 건축인 것을 샀으니까. 알겠죠?
A는 물법 점유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재 소유자는 누구죠? 현재 소유자는 B죠. 여기 보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옛날 소유자는 옛날. 그걸 종전 소유자라고 해. 그러니까 옛날 소유자는 소유권을 뭐죠? 물권 조건 행사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여기요. 현재 소유자가 현재 침해를 받고 있는 소유자가 점유자한테 행사하죠. 그러니까요. B가 A한테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B가 A한테. 그러면 갑은요. 갑은 철거 청구 못해. 왜?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고 종전 소유자잖아요. 종전. 그래서 철거 청구 안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보면 여기서 철거 청구하고 인도 청구는 물권적 청구권인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지금 현재 소유자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죠. 그래서 현재 소유자는 물권이죠. 물권하고 물권적 청구는 분리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현재 소유자만 행사하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갑을 뭐라 한다? 종전 소유자죠.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죠. 종전 소유자,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 양도인 또는 매도인이죠. 이런 사람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알겠죠? 저런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를 행사하지 못해. 왜? 종전의 소유자니까. 현재 침해를 받은 사람이 행사해야죠. 즉 갑이 토지 소유자일 때 을이 건물을 무단으로 건축했다가 갑은 이것을 B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죠. 그럼 현재 토지 소유자는 B고 현재 침해라고 하는 사람은 현재 A란 말이죠. 그럼 A한테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고 청구를 해야 하는 게 맞는다 이 말이죠. 여기서 B가 을한테 청구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갑이요 A한테 퇴거라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무슨 알겠죠? 왜? 이 을이나 갑은 현재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소유자가 아니니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할 수 없다. 현재 소유자가 아닌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종전 소유자다. 소유권을 상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누가 누구한테 물권적 청구를 행사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보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또 한번 볼까요? 자, 종전 소유자의 사람들은 물권적 청구권이 없어. 즉, 종전 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를 유보시킨단 말은 그 사람한테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요, 우리가 이제 봤단 말이죠. 이걸 이제 보는 것을 우리가 뭘 봤냐면요. 물권적 청구권에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사례형 문제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례형 문제 풀 때 이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걸 봐야 된단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권적 청구를 봤고요. 잠깐 쉬었다 이제 소유권의 기속 시기하고 물권 변동.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본격적으로 우리가 등기법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요. 여기 소유권의 기속 시기. 알겠죠? 그 다음에 물권 변동. 이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